회사란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회사에 대한 정의이다.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상사회사라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란다. 민사회사는 상행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다. 아니고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상사회사라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란다. 상사회사, 민사회사 모두 상법상 회사에 해당한다. 회사는 본점수의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회사의 설립 등기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회사는 본점수의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회사의 주소는 본점수의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본점수의지 기준점으로 판단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주식개인의 채권자에 대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주와 회사는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주주와 회사는 사이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강제 집행할 수는 없다. 개인의 채권자는 법인격 부인의 경우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승소 판결 기판력이 책임 있는 지배주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종류에 관계없이 1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1인 회사 설립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한 명의 회사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한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1인 회사 1인 주주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인도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배임죄 혹은 횡령죄를 인정한다.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유효하니까 1인 주주가 특별결의 없이도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했을 때 이게 유효하니까 이게 손해가 됐을 때 배임죄가 되는지 가져갔었지. 1인 주주는 법인격 부인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채권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인 주주의 경우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야.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 간접 책임을 부담한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 중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정은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과 특별 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한 조문들이다.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한 조문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소수주의 양과 총 주식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정권주주는 이것을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권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 제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쌓아야 한다. 주주는 대리인으로 그 의결권을 이주 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하는 사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나 유효하다.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나 유효하다. 그렇죠. 지금 순간 집중력이 깨져가지고 집중력이 좀 깨졌는데 괜찮아요. 주주총회 소집권은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였더라도 1인 주주가 참석하여 이의 없이 결의한 경우 총회 소집의 하자는 치유된다. 1인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절차가 하자가 있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상 유효한 결의로 본다.
주주총회가 법령 또는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다면 이런 주가 참석해서 이의 없이 결의했더라도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판례하면 이름에서 의견 실제로 주주총회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민주주의에 의해 이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사의 영업을 영도함에 있어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의했더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있지. 그래서 배임자가 되는지 어떠냐고 물어봐요. 회사는 친권, 상속권, 유증을 받은 권리 등 자연인에게 인정된 특이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유증을 받을 권리는 있지. 소유자의 자격은 제한이기 때문에. 회사의 권리 능력은 회사의 설립권과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제한을 받는다. 제한 긍정사례다. 다만 판례에 따른 제한 부정사가 별단체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권리 능력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제한되거나 그 목적 범위 내에 제한되나. 다만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다. 회사는 다른 책임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회사는 다 갖춰놓으니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인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는 명시된 규정이 존재한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되지 못하지만 정가인 다음 각 회사를 어휘 분류 상대인데 법인계의 명칭이 있으니까. 한 명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 주주는 될 수 있다. 주식회사 주주는 어차피 유한 책임은 질 뿐이므로 그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법인 주주도 가능하고 개인 주주도 가능하다. 참고로 회사는 한 명에서의 사원이 될 수 없다. 한 명에서의 사원은 모두 업무 집행권을 가지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자연인만 가능하다. 한 명에서의 행위 능력은 그 대표 사원의 제한 능력으로 인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어차피. 근데 이거 설명이 뭔지 좀 자세히 보면. 회사를 대표한 이사가 회사의 업무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대표한 이사니까 회사의 직접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회사가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회사를 대표한 사람이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그 사람과 연대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는 이사회결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한다. 그러나 정관을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전화의 경우 수인의 대표이사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기존 대표이사의 중요하다. 대표이사가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해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 대표이사가 연대할 책임을 진다. 회사의 대표기관 2회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책임으로써 회사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돼 대표기관 2회 임원이니까.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연인이 범죄를 행하는 것이 법인이 논리적으로 상정할 수 없으니까. 다만 법률이 특별히 정하고 있을 때는 자연인이 법인에 대하여도 형벌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 책임이 될 수 없고 청산 중에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 회사는 다른 책임자의 그러니까 유한 책임자는 될 수 있지만 무한 책임자는 되지 못한다. 다만 그것도 청산 중에 회사의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권리 능력이 제한되긴 한다. 주식회사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 또는 제한 능력자도 다 발기인이 될 수 있지. 나중에 주주가 돼. 판례에는 발기인의 권은 회사 성립 후에 기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다 포함하지. 다만 기업 준비 비는 포함하지 않고 준비 행위는 포함. 발기 설립, 모집 설립에는 발기는 적어도 일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시. 인수한 시점에 설립 중에서 판례에 의하면
발기 성립후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제3자가 체결한 자동차 조립 계약은 발기인의 권한 내에 행위에 대해 성립후 회사가 책임을 지는 기업 준비 행위에 대해서도 정관의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라도 회사의 설립 사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았다면 발기인으로 볼 수 없다. 발기인은 형식적으로 결정된다. 즉 정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가 발기인이다. 발기인 정관에서 각 발기인 장부다. 목상 1번 공 10 아래 발리 있습니다. 서명 주인으로 너의 주소. 발기인 조합은 정관 작성 주식 인수 기타 회사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므로 그 법적인 지위가 설립 중에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설립 중에 회사 단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는 성립 후 회사에 당연히 귀속되지만 발기인 조합 단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는 별개 이전 절차를 거치하면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된다. 설립 중에 회사 발기인 조합은 그 법적 지위가 다르다. 발기인 조합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발기인 조합은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 사후간의 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민법상의 조합의 일종이다. 판례에 따르면 설립 중에 회사는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임과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판례에 의하면 설립 중에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이러면 발기인 1주 이상 인수 시사에 대합니다. 설립 중에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별도 이전 행위가 있어야 성립된 회사에 기록된다. 발기인이 아직 일주일 인수하기 전에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직 설립 중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법률 효과는 설립 중에 회사에 기록되지 않으며 별도 이전 행위가 있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은 설립 중에 회사 명의로 그 권한 내에서 한 행위 효과는 회사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기록된다. 판례에 따르면 설립 중에 회사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결긴 조합이 기록된다. 정관 작성 및 주식 발행 사항의 결정.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와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목상의 1번 공시발.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주일 금융 주식회사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관의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목상의 1번 공시발로 기억하자.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중요하다 갑자기 업어치기. 내가 너무 힘을 쓰는구나 생각을 했어. 어제 업어치기를 하는데 내가 업어치기를 떨어뜨릴 때는 너무 힘을 쓰는구나. 그냥 가볍게 옆으로 떨궈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하다 갑자기 정신 차려지 지금 집중해. 회사 공고를 하는 방법.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다. 공고 목상 1번 공. 본점에 써야지. 1번 공. 목상 1번 공 씨발.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정관의 다른 정한 및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사이를 정한다. 회사 설립 시 정관 작성과 주식 발행 사항의 결정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한다.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에 관해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정한다. 주식의 종류에서 M명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수와 금액, M명 주식을 발행한 경우는 주식 발행가액과 주식 발행가액 중 자본금을 계산하는 것. 자본금 규모나 설립 방식에 관계없이 설립 시 작성한 원시 정관의 모든 발기인이 기명날인하였다.
공증이나 인증이 없는 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적회사의 원시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이나 인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이나 인증 없이 발기인의 기명날 또는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소발 공정성. 자본금 총액이 15억 원의 회사를 발기 설립한 경우에 10억 원 미만이 아니니까 해당 회사의 정원은 공증 인증을 받으면서 효력이 생기지. 모집 설립을 하는 경우 정관은 공증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받을 보수는 정관 기정수 효력이 있다. 변태 설립상은 현재 특비 보호를 정리한다.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이 기재할 효력이 있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공증인의 조사 보고를 받아야 한다. 변태 설립상은 중 발기인의 보수액은 항상 현재 특비 발기인 설립 시 회사를 대표해서 특정인과 회사 성립 후에 일정한 재산을 양수할 것을 약정한 경우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등기할 효력이 생긴다. 재산의 수는 변태 설립사항으로 등기가 아니라 원시 정관에 기재할 효력이 생긴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지. 재산입니다. 그거 50개. 또 50개.